2024년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가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도 70대도 아닌 바로 20대라는 겁니다. 5년 전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대가 1위입니다. 도대체 20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데이터와 뇌과학으로 20대가 가장 우울한 세대가 된 진짜 이유와 뇌를 회복시키는 과학적 해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7년 대비 2024년까지 무려 127% 증가했습니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볼게요. 50대 2.8% 증가, 70대 0.5% 증가, 그런데 20대 127% 증가, 거의 다른 세계 수준이죠. 더 충격적인 건 10대 이하 아동 우울증은 5년 새 118% 폭증했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2024년 국민정신건강조사 결과 한국인의 73.6%가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 힘들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20대 우울증 폭증의 원인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의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비교 대상이 동네 친구, 학교 친구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20대는요? 인스타그램을 열면 전 세계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해외여행, 누구는 명품, 누구는 취업 성공. 내 일상은 평범한데 남들은 다 빛나 보이죠. 이게 성향 비교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SNS 사용 시간이 길수록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미래 불확실성입니다. 예전에는 대학 가면 취업하고, 취업하면 집 사고 결혼하고 이런 정해진 루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학 나와도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해도 집을 못 사고, 결혼은 꿈도 못 꾸는 시대가 됐습니다. 노력하면 된다는 공식이 깨진 거예요. 이런 무력감이 장기화되면 뇌에서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상태가 됩니다. 뭘 해도 안 되라는 생각이 뇌에 고착되는 거죠. 세 번째, 연결의 단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일상이 됐죠. 혼밥, 혼술, 혼자 넷플릭스. 그런데 인간의 뇌는 사회적 연결이 없으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UCL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하다고 해요. 외로움은 진짜 아픈 겁니다. 네 번째, 디지털 과부하입니다. 하루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 얼마나 되세요? 평균 한국인은 하루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씁니다. 문제는 끊임없는 알림과 정보가 뇌의 보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도파민이 계속 소량씩 분비되면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만족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뭘 해도 재미없고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기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해마가 줄어듭니다. 해마는 기억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영역인데요.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해마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의 뇌를 MRI로 찍어보면 해마가 건강한 사람보다 작은 경우가 많아요. 둘째, 전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전전두엽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데요.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 영역의 활동이 줄어들고 대신 편도체라는 공포불안 담당 영역이 과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는 거예요. 셋째,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우울증과 뇌 염증의 관계가 밝혀지고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이는데 이 염증이 뇌에도 영향을 줘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단순히 마음의 병이 아니라 뇌와 몸의 병이라는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였고요. 이제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약 없이 돈 안 들이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과학 기반 해결법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쪼개서 걷기입니다. 걷기가 뭐가 대단하냐고요? 걸을 때 뇌에서 BDNF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BDNF는 뇌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뇌에 비료예요. 이게 분비되면 줄어들었던 해마가 다시 자라납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에게 유산소 운동을 시켰더니 항우울제와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는 연구가 있어요. 30분이 부담되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이것만 해도 뇌는 달라져요. 두 번째,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끊기입니다. 아까 말했죠. 스마트폰이 도파민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은 치명적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막아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에서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게 뭐냐면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스템이에요. 잠을 못 자면 뇌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 1시간은 폰 대신 책을 읽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그냥 멍 때리세요. 뇌가 청소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루 한 번 진짜 대화입니다. 카톡 말고요, 진짜 대화요. 전화든 만나서든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사람과 연결되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돼요.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불안을 낮추고 신뢰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 요즘 힘들어라고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밥 먹었어? 또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연결됐다는 느낌입니다. 그 느낌만으로도 뇌는 안정을 찾습니다. 네 번째, 햇빛 10분입니다. 특히 아침 햇빛이 중요해요. 아침에 햇빛을 쬐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 수면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세로토닌은 밤에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수면의 질도 높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 열고 10분만 햇빛 쬐세요. 커피 마시면서도 되고 스트레칭 하면서도 되고요. 이것만으로도 하루의 뇌 컨디션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3줄 감사일기입니다. 에이, 그게 뭐가 효과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진짜 연구로 증명된 방법입니다. UC 데이버스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감이 25% 높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를 떠올리는 행위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편도체의 과활성화를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았다, 점심 맛있었다, 친구가 연락 왔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기 전에 3줄만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도 괜찮은데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그래라고 느끼셨다면 그건 나약한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힘든 상태구나라고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나도 이렇게 해보고 있다, 이게 효과 있었다, 어떤 이야기든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